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기본적인 전기 설비에 대한 우리 용어들,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들이라든지 그거 갖고 시험에 어떤 것들이 좀 출제되고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뀐 내용들은 요런 게 이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번 시간에 얘기 드리는 거는 좀 바뀐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바뀐 내용들. 앞으로 21년에 우리 시험 전기기사, 우리 21년 이후 우리 전기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 바뀐 내용들. 근데 좀 바뀐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그래도 좀 한번 압축을 해본 거야.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야지. 근데 처음에 요거 우리 바뀐 내용들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떤 게 이제 시험에 우리 나오는지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요거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어떻게 21년도 이제 우리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지금 만든 자리인데, 여기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보강해가지고 뭐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우리 추가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내용들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는 누구냐? 절연저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절연저항도 내용이 좀 확 다 바뀌었어요. 자, 절연저항은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전선. 자, 여기에 우리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통하는 전선, 우리 도체. 얘가 일명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그랬죠. 나전선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 절연물로 피복을 한번 입힌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 절연물로 피복 한번 입히면 얘가 무슨 전선이 된다? 절연전선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절연물이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저항값이, 요 절연물이 갖고 있는 저항값, 요 저항값을 일명 우리가 절연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저항값은 무조건 우리 큰 게 좋아요. 커야 돼. 무조건 우리 커야지만 우리 뭐 할 거다. 전기가 밖으로 안 새요. 만약에 요 절연저항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 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 절연물을 뚫고 밖으로 삐직삐직 흘러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새 나오는 걸 우리가 누전이라고 그러죠. 누설전류, 줄여서 우리 누전. 그러니까 절연저항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한다? 누설전류,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절연저항이라는 건 절연물이 갖고 있는 저항을 얘기를 하는구나.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첫 번째,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계. 얘가 우리 누구다? 매거라는 기계가 있더라. 왜 그러냐? 그러면 절연저항의 기본 단위가 메가옴이라는 단위였어요. 메가옴. 자, 우리 뒤에는 이상이라는 말이 붙고, 무조건 얘보다는 저항값이 커야 돼. 그래서 최소 단위가 메가 10의 6승 100만 단위를 쓰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거예요. 모든 저항 중에 우리 큰 저항이 좋은 거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저항이 다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우리 안 좋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만 우리 클수록 좋더라. 그래서 얘는 메가옴 단위 쓴다 그래서 얘 우리 앞글자 따서 메거라는 우리 절연저항기를 사용을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절연저항기를 흔히 뭐라고 표현한다? 메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나중에 절연저항 측정해주는 기기가 누구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누구 찾자? 매거 찾을 수 있으면 되더라. 자, 사용전압이 우리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 이하로 우리 유지해줘야 된다. 요것도 좀 한번 볼까요? 몇 mA 이하? 1mA 이하.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절연저항을 측정할 땐, 자, 우리 전동기 하나 있다고 볼까요? 모터가 있어요. 자, 삼상전동기면 이렇게 선이 몇 개, 3개 나올 거예요. 삼상전동기면. 대신 요 안에 이렇게 코일이 좀 감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코일이 우리도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 절연저항 측정하려고 그러면 매거라는 절연저항기 가지고, 하나는 단자에다가, 하나는 외암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줘요. 이게 마이너스 우리 그라운드 단자를 여기다 연결해주고, 하나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 얘가 우리 L3상이다 그러면 L3상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메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 딱 눌러주면 미소전류를 빵 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 껍데기와 요 상전선은 연결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는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돼.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전기 샌다는 얘기 누전 발생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저항이 무한대 뜨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항은 크면 좋다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 기계기구, 모든 절연저항 측정할 때 기계기구는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미소전류 빵 쏴줘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 회전하고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 얘보다 얘 전기가 더 커요. 나중에는 그럼 이 매가 안에 있는 퓨즈 다 나가요. 나가가지고 얘 못 쓰게도 돼. 왜? 여기 있는 전기가 거꾸로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정지한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해라. 정지한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요 기계기구는 우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계고 1년 365일 내내 돌아가요. 멈추질 못해. 왜? 얘가 잠깐 멈추면 우리 회사의 피해가 엄청 커. 그래서 멈추질 못해요. 이런 식으로 멈추질 못하면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하겠죠.
그럼 저련저항 측정이 곤란하면 그때는 저련저항 재지 말고 여기서 각상이 뭐 후쿠메타나 아니면 우리 누설전류 측정 기기 가지고 누설전류를 그냥 측정을 해라. 누설전류 측정해서 얼마 1mA 이하가 누설전류가 나오면 아 얘는 절연이 양호하다라고 보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설전류가 1mA 넘어가면 얘는 절연이 지금 안 좋은 거니까 뭐 하자.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추가로 얘기 드리면 얘는 멈추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교체는 어떻게 해줍니까? 교체할 때는 그럼 얘는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을 우리 다시 운전을 해. 얘랑 우리 교체할 거를 운전해서 얘하고 뭐 병렬로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싹 이제 얘 사용하던 거를 이쪽으로 싹 옮겨놓고 얘는 뭐해?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전 안 시키고 정지 안 시키고 우리 부하 이동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발전기라든지 이런 거 부하 우리 이동할 때 이런 우리 형태로 많이 이동을 해. 병렬 잡아서 다 부하 넘겨주고 나는 정지하고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저련저항 측정이 곤란하면 누설전류 측정하고 몇 mA? 1mA. 요거 하나 좀 확인해 두시죠. 누설전류라는 건 우리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누전이라 그랬죠. 누설전류 줄여서 누전. 전로 이외 전기가 통하는 곳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 내부, 절연체라는 건 전기 안 통하는 것들, 부도체들, 뭐 플라스틱, 고무, 종이 이런 것들,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우리 흐르는 전류 빠져나가는 이런 전류가 누설전류다. 한번 확인해 두시죠. 누설전류란 하고 물어보면 확인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할까요? 저압전로의 절연 측정하고 나와 있죠. 저압전로. 저압인 전로에 우리 절연저항을 이제 측정하려고 그러면 얘네 우리 기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자, 1번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전선 상호간 또는 전로와 대지 사이 얘네 절연저항을 측정을 해줘라. 저압에서는 전선과 전선 간의 절연저항 측정하든 전로하고 대지 사이에 대지라는 건 누구예요? 접지. 우리 접지한 곳 뭐 이런 곳에 우리 절연저항을 측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접지한다는 얘기는 어디랑 연결해요? 대지 땅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저항을 측정을 해줘라. 두 번째 니은번 가니까 전선 상호간 절연저항은 기기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을 할 것. 무슨 얘기예요? 아까 여기 전동기계는 365일 내내 돌아가고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기기들은 한번 회전을 시키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절연저항 측정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운전하기 전에 여기 우리도 기기를 쉽게 분리하거나 우리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기 곤란한 거는 아예 얘를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기기 접속 전에 운전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전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기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는 기기 접속하기 전에 측정을 해줘라. 디귿번은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는 얘가 뭐라 그랬어요? SPD 서지 보호장치 맞아요. 서지 보호장치 SPD 또는 기타 우리 기기 등은 측정 전에 우리 분리시켜야 하고 요거 절연저항 측정하기 전에 분리시켜라. 왜? 절연저항 측정할 때 딱 버튼 누른다 그랬죠. 버튼 눌러주는 순간 메가에서 전기가 빠져나가야 얘네들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 만약에 얘네들을 우리 분리를 못 시킨다 그러면 시험전압을 250V로 직료 250V로 낮춰서 측정해줘라. 낮춰서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얼마 이상?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돼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FELV 그 다음에 우리 FELV나 PELV 같은 경우는 250V면 0.5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예외잖아. 예외 규정이라 250V로 최소 1메가옴은 나와야 된다. SPD 같은 거 아시겠나요? 자, 요것도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고 얘네도 없는 내용들 우리 이제 우리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이제 21년부터는 요거 갖고도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시험전압 및 절연저항값.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우리 시험전압은 몇 볼트짜리 시험전압으로는 어떤 걸 쓸 거며 절연저항 값은 얼마 이상 나와야 되냐? 요게 2020년까지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절연저항이 대지전압 150V 이하는 0.1메가, 150 넘고 300V 이하는 0.2메가, 300 넘고 400 우리 미만은 0.3메가, 400V 이상은 0.4메가 이렇게 절연저항 값이 전압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지고 이제 바뀐 게 SELV 및 PLV. 우리 ELV가 뭐라 그랬어? 특별저압이라 그랬죠. ELV가 누구다? 특별저압. 얘 특별저압이에요. 둘 다 특별저압.
특별조합인데 SELV는 비접지식 회로 구성.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에 우리 누구 접지가 안 돼 있어요. 접지가 안 돼 있는 비접지식 우리 누구 비접지 회로의 특별조합을 SELV라고 얘기하더라. 아, 비접지면서 특별조합은 SELV. 접지 회로 구성. 이제 접지가 돼 있어요. 안전하게 접지가 돼 있는데 접지돼 있으면서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됐으면 PLV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누구 접지가 돼 있는 거를 특별조합 중에 우리 뭐 PELV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접지가 우리 구성돼 있지만 1차와 2차가 절연돼 있지 않을 때 1차와 2차가 절연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우리 누구 특별조합을 우리가 FELV라고 표현해 주더라. 그러면 절연이 돼 있으면 안전하고 절연이 안 돼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 왜? 혼촉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1차, 2차가 혼촉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얘는 좀 안전하죠. 안전하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우리 SELV와 PLV는 자 시험 전압으로 얼마? 250V만 사용해도 된다. 250V 이하고 그때는 절연 저항이 얼마? 0.5MΩ 이상만 나오면 되더라. 그래서 SELV와 PLV는 250V 이하 절연 저항기로 절연 저항은 얼마? 0.5MΩ 이상이면 되더라. 자 근데 FELV와 우리 누구 500V 이하. 자 요거 우리 절연돼 있지 않은 FELV 좀 위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사용 전압이 500V 이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또는 우리가 밖에서 500V 이하 중에 우리가 좀 크게 사용되는 게 누가 있냐? 440V라는 게 있어요. 뭐 저도 제가 해군 출신이에요. 우리 해군 우리 누구 해군 우리 부사관 출신이라 제가 우리 해군 군 생활하면서 한 5년 동안 배를 탔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배 타면서 발전기를 제가 전기 담당이다 보니까 전기사다 보니까 직접 만지고 했단 얘기예요. 근데 제가 탔던 배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 배 함정에 쓰는 전압이 요 전압을 써요. 440V. 그래서 발전기에서 우리 전기 만들면 바다에 떠 있으면 누가 전기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발전기 돌리고 발전기에서 전기 440 만들어 쓰고 육상에 지상에다 이렇게 정박하면 지상에서 이렇게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이제 육상 전원을 써요. 왜? 발전기도 쉬어야 되니까. 육상 전원 얼마 쓴다? 440 써요. 그래서 우리 누구 큰 기기고 440 우리 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거 440V 써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220V 우리 조명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조명용. 동력용으로 쓰지만 대부분 조명용. 380V 쓰나요? 380V는 우리가 동력용으로 쓰죠. 기계기구 돌릴 때. 우리 공장 같은 데서 우리 모터 또는 우리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큰 기계들 돌릴 때는 380 다 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380이나 440이나 380 요런 전압은 250V 갖고는 측정이 안 돼요. 얘네 440V용, 380V용을 250V짜리 갖고 우리 누구 측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요런 것들은 다 누구 500V 이하짜리로 해줘야 돼요. 500V 이하짜리. 그 다음에 FELV와 500V 이하는 우리 누구 절연저항 시험 전압이 몇 볼트? 500V짜리로 측정을 하고 그때는 절연저항이 몇 메가옴?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00V 넘어가는 거는 시험 전압은 얼마? 1000V. 그 다음에 절연저항은 1메가옴 이상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시험 전압 한번 볼까요? 직류 시험 전압은 최소 우리가 쓰는 게 우리 집에서 쓰는 거 한번 봐요. 우리 집에 쓰는 거 220이죠. 우리 집에서 쓰는 거 만족하는 거 우리 집에서 쓰는 거 220 만족하려면 250이면 되더라. 그래서 최소 얼마? 250. 그 다음은 2배, 500. 그 다음 2배, 1000V. 250, 2배, 500, 2배, 1000. 그래서 시험 전압은 250, 500, 1000 2배씩 올라가면 돼요. 자, 250일 때는 5자 들어갔네. 그래서 절연저항도 얼마? 0.5메가옴. 아시겠나요? 절연저항 0.5.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몇 메가옴? 1메가옴. 요것도 2배예요. 2배 얼마? 1메가옴. 나머지는 다 1메가옴 이상이면 되더라. 대신 250V짜리로 할 수 있는 게 누구? SELV, PLV. 500V짜리 갖고 하는 건 누구다? FELV와 500V 이하. 500V 넘어가는 건 1000V. 아시겠나요? 분간 좀 해주고. 특별조합이라는 건 그럼 전압을 얼마를 특별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냐? 2차 측에 우리가 특별조합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전압이라 했죠. 큰 우리 피해를 입지 않는 피해를 아예 우리 안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뭐 이거 감전돼가지고 죽거나 할 일은 없는 이런 우리 안전전압. 교류는 50V예요. 교류 50V. 직류는 얼마? 120V 이하를 우리가 특별조합이라 그래요. 안전한 전압. 그래서 교류는 50, 직류는 120 기억을 좀 해두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이렉트로 물어보기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 SELV, PLV, 우리 FELV 얘네들은 뭐를 의미하는지 얘네들 자 우리 누구 찾으시오. 이런 것들 내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누구 용어하고 우리 특별조합 그 다음에 얘네들 뭐 시험 내기들이 참 좋은 것들이에요. 보면은
우리 시험에 만들기가 좀 좋은 것들이니까 한 번쯤 확인 한번 해두시고, 얘네들이 아예 지금 뭐 한 거다. 2021년부터 싹 새로 바뀌어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전로의 절연하고 나와 있죠. 자, 전로의 절연. 이건 누구냐? 전로. 전기가 우리 누구? 평상시에 통하고 있는 곳. 전기가 통하는 곳에 얘네들은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만지면 감전되잖아요. 감전사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해줘라? 절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로는 무조건 뭐가 돼 있어야 돼? 절연이 돼 있어야 돼. 우리 사람이 감전되지 않도록. 근데 전로는 다음 각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반드시 우리 누구 절연을 해줘야 된다. 각 부분, 우리 각호의 부분 이외.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무조건 절연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절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음 각호의 부분 이외라 그랬으니까 다른 부분은 절연해주고 얘네들은 절연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얘네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절연 예외 규정이에요. 절연 예외 규정. 결론은 얘네들은 절연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데들. 다 암기하라고 그러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다 암기하라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퉁 묶어서 우리 시험 준비하는 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면, 자, 끝에 한번 볼까요? 다 뭐라고 끝나요? 접지점, 접지점, 접지점 이러고 다 끝나죠. 자, 우리 누구 다 뭐라고 끝난다? 접지점으로 끝나더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무조건 절연을 안 해도 되는 거는 맨 끝에 뭐라고 끝나면 접지점이라는 말로 끝난 거는 굳이 절연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맞아요. 아, 접지점이라고 끝난 건 절연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하나. 그러면 절연 안 해도 되는 건 우리 이 정도만 봐요. 시험용 변압기,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줘. 이런 것들만 우리 두고, 얘네들은 우리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면 안 해도 되더라. 아시겠나요? 그래서 접지 안 해도 되는 전지 조건은 접지점으로 끝난 거, 시험용 변압기,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줘. 이런 것들은 절연 안 해도 되더라.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시험에 출제될 때는 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냐? 다음 중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고 물어봐요.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되는 곳 그러면 얘네들 빼고 나머지 하나 찾으라는 얘기네. 맞나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거 그러면 얘네들 뺀 나머지 찾아주자. 그렇게만 좀 확인 한번 해두세요. 자, 얘네 갖고 지금 한 내용 갖고 한번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얘네들은 이제 제가 예상 문제를 한번 맞는 거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다. 한번 보시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SELV, PLV는 직류 250V 우리 시험 전압으로 절연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냐?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하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전압이 제일 작은 게 250이었죠. 절연장 제일 작은 게 얼마였어요? 0.5메가였네요. 맞아요. 250V 절연장기로 SELV, PLV는 얼마? 0.5메가옴 이상.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압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 전압이 500V 이하. 전로의 절연장은 몇 메가옴 이상이네요. 250V짜리는 최소 얼마? 0.5. 500V 전압 2배 뛰었죠. 절연장도 2배 뛰어서 0.5의 2배 얼마? 1메가옴 이상은 나와야 되더라. 자, 1메가옴. 자,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특별 저압 ELV란 직류에서 2차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전압을 얘기하니? 어디에서? 직류에서. 우리 항상 설비라는 우리 누구 과목을 나중에 시험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공부할 때는 직류인지 교류인지 저압인지 고압인지 특고압인지 이 단어들을 꼭 찾아야 돼요. 문제지 상에 직류인지 교류인지 저압인지 고압인지 특고압인지 이 명칭 나온 것들을 꼭 분간을 해줘야 돼요. 왜? 저압, 고압, 특고압에 따른 기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건지 걔네들을 먼저 캐치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압인지 고압인지 특고압인지 항상 걔네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지금처럼 우리 직류인지 교류인지 이런 게 우리 분간이 되면 걔네들 항상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특별 저압을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직류일 때 2차 전압이 얼마니에요? 교류에서는 50V, 직류에서는 얼마? 120V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류는 50V고 직류는 얼마? 120V라고 그랬네요. 4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로를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니요? 절연을 하여야 하는 것. 그러면 아까 절연을 안 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죠. 걔네들 빼고 나머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절연 안 해도 되는 게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기욕기, 전해줘 이런 게 있었나요? 얘들 빼고 찾으래요. 전기보일러 있네요. 전기보일러. 전기 다리미는 여기 없네. 맞아요. 얘는 절연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기욕기, 그 다음에 전기로.
그래서 얘네들 우리 절연 시켜줘야 되는 건 몇 번? 2번 되겠네요. 전기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얘는 전기를 가해서 우리 용광로처럼 전기를 가해서 우리 열을 발생하고 어떤 걸 녹이거나 뭐 할 때 쓰는 하나의 용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전기로예요. 전기에 의해서 뭐 어떤 걸 녹여서 쓴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전기욕기는 우리 아마 해보신 분들 우리 누구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욕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거 우리 누구 키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우리 전기가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전기 마사지 개념으로 해주는 그런 전기욕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저희 집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누구 이런 거 한번 우리 5번째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걸 물어봤어. 또 뭐래요? 반드시 절연을 하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예요. 기존 문제. 그럼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우리 절연 안 해도 되는 걸 빼자는 얘기예요. 맨 끝에 접지점. 이것도 맨 끝에 접지점. 이것도 맨 끝에 접지점. 접지점으로 끝나는 건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지점이라고 우리 끝난 거 빼고 나머지 찾으니까 몇 번? 3번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거 많은 거를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암기하지 말고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우리 보고 우리 답만 우리 체크할 수 있게끔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에 대한 절연에 관련된 것들, 우리 누구 좀 얘기를 좀 드렸고, 자, 8번째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절연 내력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절연 내력. 절연 내력이라는 건 절연이 파괴되기 전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힘. 절연이 깨지고 파괴되기 전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누구다? 절연 내력. 내가 절연이 파괴되기 전까지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냐. 근데 절연은 뭐 때문에 파괴되냐? 전압 때문에 파괴가 돼요. 그러면 절연 내력이라는 건 절연이 파괴되기 전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한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절연 내력은 절연 깨지기 전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한계구나.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은 내가 사용하는 최대 사용 전압에 배수의 전압, 얼마 몇 배 배수의 전압을 가했을 때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게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우리 모든 장비, 설비들은 절연 내력 시험을 했을 때 몇 분 이상 견뎌야 된다? 10분 이상. 이게 우리 절연 내력 시험 시간이에요. 그럼 절연 내력 시험은 어디다 우리 가해가지고 절연 내력을 시험을 해주냐? 고압전로나 특고압전로,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는 전로하고 전기가 통하는 곳하고 대지, 땅, 대지하고 사이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해서 몇 분, 10분 이상 견뎌야 되고, 발전기, 전동기, 조산기, 그 다음 회전기, 말 그대로 우리 회전하는 기계들, 돌아가는 회전 기계들은 권선과 그 기계의 권선, 코일하고 대지, 땅하고 여기에 우리 누구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가해서 몇 분? 10분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10분 이상. 연료전지나 우리 태양전지 모듈은 충전된 충전 부분. 얘도 전기 살아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충전 부분과 우리 누구 대지 사이에 전기가 해서 몇 분? 10분간 견뎌야 되더라. 그래서 시험 시간은 몇 분? 10분 이상이라 그랬죠. 10분 이상이고,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는 하나는 무조건 대지죠. 한 단자는 무조건 다 누구? 대지와의 절연정 우리 측정을 대지와의 우리 누구?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가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둘 거. 시험 시간은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는 한 단자는 무조건 어디? 대지하고 고압전로나 우리 저압전로는 말 그대로 전로자 들어갔으니까 전로하고, 회전기계들은 우리 회전하는 기계들은 안에 코일 감아 있으니까 그 코일 권선과 대지. 그다음 태양전지 모듈인 우리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전지들은 어디? 전지 배터리, 우리 건전지 이런 거 보면 충전, 방전, 충전 부분과 대지. 기억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가해주냐 이걸 물어본 적이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고 시험 시간이 몇 분인지도 물어봐요. 10분. 다 우리 기억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우리 많아요.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 다 종류별로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있어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만큼도 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제가 한번 압축을 시켜본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시험에 그래도 요런 형태들이 좀 나왔었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자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압축만 좀 해놓은 거예요. 요 정도만 보셔도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비접지식이래요. 접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문제에서는 비접지식이란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아예 말이 안 주어져요. 그냥 접지를 했다. 무슨 접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우리 무조건 기준은 무슨 접지? 비접지가 기준이에요. 접지 안 한 게 기준. 자, 그러면 사용 전압이 7000V 이하면 내가 사용하는 전압에 1.5배의 전압을 가해서 우리 그걸 시험 전압으로 쓰는데, 내가 사용하는 전압에 1.5배를 가했더니 시험 전압으로 너무 쓰기에는 너무 값이 작아.
전압이 너무 작고 그러면 걔는 그냥 버리고 내가 요 계산한 값이 500V 이하가 되면 500V 이하가 되면 최저 시험 전압을 얼마로 보자? 500V로 가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은 얼마다? 500V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이에요. 자, 사용 전압이 7000V를 넘어갔대요. 7kV를 넘어갈 경우에는 사용 전압의 몇 배? 1.25배를 가해주자. 1.25배 가해주고 그때는 최저 전압이 얼마? 1500V 이상은 돼야 되겠다. 확인해 두시는데 예를 들면 자, 요런 개념이에요. 자, 사용 전압이 220V래요. 220V 전동기가 있대요. 전동기. 요 전동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한번 알아보고 싶대. 접지했다 뭐 이런 말 없으면 우리 무조건 비접지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2라고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220이니까 7000V 이하죠. 7000V 아래. 그러면 사용 전압의 몇 배? 1.5배를 해주래요. 그러면 사용 전압이 220V고 여기다 몇 배? 1.55배 해가지고 얘를 우리 두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으로 한번 해보래요. 자, 그랬더니 220 곱하기 1.5 하니까 얼마 나와요? 330V 나오나요?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330V가 나왔는데 너무 작다는 얘기에 시험 전압으로 못 쓰겠어. 계산한 값이 500V보다 아래 나오면 얘는 330이 시험 전압이 아니라 시험 전압이 몇 볼트? 500V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계산한 값이 500V보다 아래 나오면 걔는 시험 전압으로 안 쓰고 우린 시험 전압으로 누굴 쓰겠다? 500V를 쓰겠다. 만약에 계산한 값이 500V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 아시겠나요? 기억을 해두시자. 자, 그 다음에 우리 7000V 초과 넘어갈 때는 우리 1.25배다. 얘도 같은 조건이죠. 같은 조건이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요거 배수 꼭 좀 알아두시고. 7000V 이하는 1.5배 넘어가면 1.25배. 아무 말 없으면 우리 무슨 접지다? 비접지. 최저 전압도 알고 있어야 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중성점을 접지했대요. 중성점 접지 시끄러움 중성점을 몇 번? 한 번 접지한 거 한 번. 자, 중성점을 한번 내가 딱 접지를 했대요. 접지하면 이제 우리 접지를 하고 나면 뭐 한다? 안전해지죠. 접지 안 하면 사고 전류가 우리 누가 안 빠져나가니까 위험해요. 근데 접지를 하고 나면 좀 뭐해져? 안전해져. 접지를 하고 나면 안전해지니까 배수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배수가 줄어서 한 번 접지를 하니까 1.1배. 접지를 한 번 하고 나면 몇 배? 1.1배. 접지를 다중 접지했대요. 많을 따짜죠. 여러 번 접지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점을 여러 번 접지하니까 접지를 여러 번 해서 접지 저항이 더 줄어들고 더 안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 접지한 것보다 여러 번 접지해서 더 안전해지니까 0.92배 더 줄어요. 더 안전해지니까 누구? 더 줄더라. 몇 배? 0.92배.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대요. 요거는 우리 전력 시간에 가면 우리 전력 누가 했어요? 우리 노랑대지 우리 누구? 노랑대지 교수님이 했죠. 노랑대지 교수님 그냥 우리 누구? 저희 막 얘기하다가 돼지 그러면 막 열 이만큼 내요. 막 우리 누구 싸우자고 덤벼요. 막 우리 돼지 선생님, 돼지 교수님 그러면 막 싸우자고 덤벼요. 근데 앞에다 노란 자만 붙이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노란 돼지 교수님 그러면 씩 웃어요. 참 특이해요. 그래서 노란 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가 참 크더라고요. 그 노란 돼지 교수님이 우리 누구 전력 시간에 직접 접지랑 우리 누구 이런 내용 나중에 우리 누구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지라는 건 우리나라 송전솔로 하는 접지예요. 그래서 154, 345 이런 송전솔로가 우리나라는 다 직접 접지 방식을 써요. 그래서 송전솔로 우리 접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4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345라든지 또는 765라든지 이런 우리 접지 우리 송전솔로 접지 방식이구나. 요 전압이 6만 볼트 60kV를 넘어가면 0.72배. 자, 요거 넘어가면서 17만 아래, 요거는 6만 60kV 넘어가면서 얼마? 우리 170 kV. 자, 170 우리 kV 우리 이하 아래까지를 우리가 우리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배? 0.72배. 근데 우리 누구 17,000V가 나와 있네. 요게 우리 누구 틀렸네. 요게 170V예요. 우리 누구 17만 볼트, 17만 볼트. 0이 하나 빠졌네 지금. 우리 0이 하나 빠졌네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두고 이렇게 해서 17,000V 17,000V고 kV로 하면 170kV 되는 거예요. 170kV. 자, 170kV를 초과한다. 170kV 넘어가면 0.64배가 되더라. 우리 누구 만들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 170kV 우리 초과하는 경우에는 0.64배. 그래서 170kV 기준 잡으셔도 돼요. 그 아래 170kV 아래는 얼마? 우리 0.64. 0.72. 170kV 넘어가면 0.64배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메인 핵심은 여기까지가 우리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우리 메인이고. 자, 한번 볼까요? 접지 안 했대요. 안 하면 위험하더라. 7000V 아래 1.5.
자, 7000V 넘어가면 1.25배. 접지를 한번 하니까 조금 안전해지네요. 좀 줄어. 1.1. 여러 번 접지하니까, 다중 접지하니까 우리 누구 더 줄어요. 0.92.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암기하셔도 돼요. 많이 우리 누구 여러 번 접지했다, 다중 접지하면 다 구리 해가지고 우리 누구 다구리배 이렇게 좀 우리 암기를 하셔도 돼요. 다중 접지는 누구 여럿이 같이 덤비는 걸 다구리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우리 여럿이 다중 여럿이서 우리 같이 우리 누구 덤빈대요. 그래서 다구리배. 직접 접지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송전선로에서 하는 접지고 17만 kV 요거 우리 170kV. 자, 170kV 요거 기준이라 그랬어요. 얘 아래면 170kV 아래면 누구 땡칠입에 땡칠입이 되는 거고 170kV 넘어가면 0.64배 되겠다. 그래서 170 아래는 땡칠이 넘어가면 0.64. 얘네들이 메인 핵심이 좀 될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읽다가 어떤 말이 나오냐. 케이블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나와요. 자, 우리 문제를 딱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자가 내 눈에 보이면 절연내력 시험전압 여기 계산한 거 있죠. 여태까지 계산한 거, 요 계산이 끝난 다음에 여기다 또 몇 배 해주는 거,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로에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내가 요 계산이 끝난 전압 1.5배, 1.25배 요거 다 한 전압 요 계산 끝나고 그 뒤에 몇 배를 또 해줘라. 2배를 더 해주는 거 2배. 그래서 절연내력 시험 전압에다가 요거 계산 끝난 절연내력 시험 전압에다 2배를 더 해주더라. 기억 한번 해두시고. 자, 요거 나머지는 이제 우리 배수 정도만 한번 보시면 돼요. 회전변류기는 몇 배? 회전변류기하고 우리 누구? 정류기, 수은정류기, SCR 정류기, 수은정류기, SCR 정류기, 회전변류기도 요거 우리 누구예요? 정류기의 일종이에요. 얘네들은 다 몇 배? 한 배. 그러니까 내가 쓰는 전압하고 똑같은 게 시험 전압이 되겠다. 내가 사용하는 전압이 곧 시험 전압이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회전변류기, 수은정류기, 우리 SCR 정류기는 한 배. 연료전지, 태양전지 모듈,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전지들이 나오면 직류는 1.5배, 교류는 몇 배? 한 배. 그래서 전지들 나왔다, 전지들 나오면 내가 쓰는 전압에 직류는 1.5배, 교류는 내가 쓰는 전압하고 똑같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제일 핵심이고 나머지는 우리 한 번씩 우리 얘네도 있으니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 전압에 관련된 내용들. 자, 문제 한번 몇 개만 좀 한번 보죠. 1번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회전 변류기를 제외하고. 자, 얘네 우리 절연내력 시험 시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니요? 회전기계들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는가 하고 물어봤네. 어느 곳에 가냐? 일단 먼저 하나 찾을 건 누구야? 대지가 나와야 되죠. 우리 항상 한 단자는 어디다? 대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누구 기계기들, 우리 발전기나 이런 것들 안에 코일 감아놓고 코일, 권선과 대지 사이라고 그랬죠. 권선과 대지 사이. 몇 분 이상? 10분 이상. 1번 되겠네, 1번. 2번은 발전기, 전동기 등 회전기의 절연내력은 규정된 시험전압을 권선과 대지 사이. 우리 발전기, 전동기 얘네들은 권선과 대지 사이라고 그랬죠. 권선과 대지 간에 계수가 몇 분간 우리 가야 우리 견뎌야 되는가 하고 물어봤네요. 절연내력 시험 시간은 몇 분? 10분이라 그랬네. 10분. 다음 몇 번? 2번. 3번. 최대 사용 전압이 440V래요. 전압이 얼마? 440V. 전동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하고 물어봤죠. 절연내력 시험 전압. 근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이 없어요. 접지에 따라는 접지에 대한 내용이 없죠. 접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누구? 비접지라 그랬어요. 접지라는 말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우리 무조건 무슨 접지다? 비접지. 그러면 접지를 안 한 비접지면서 전압은 몇 볼트? 7000V 안 넘어갔죠. 접지 안 했고 7000V 안 넘어갔으면 몇 배? 1.5배. 가장 컸죠. 1.5배. 그래서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비접지시기 때문에 자, 내가 사용하는 전압의 몇 배? 1.5배. 1.5배 해주니까 몇 볼트 나온다? 660.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계산한 전압이 500V보다 아래면은 우린 최저 전압 500V가 답이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하니까 500V 넘어갔죠. 500V 넘어가면 넘어간 얘가 시험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우리 예를 들어서 220 같은 경우는 계산하니까 330 나오더라. 얘는 시험 전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최저 얼마? 500이 답이 되는 거고. 얘처럼 계산한 게 500V 넘어간 게 답이란 얘기예요. 자, 4번은 배전선로의 전압이 22,900V, 229이죠. 229 22,900V. 우리 설비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전압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우리 전기 쪽에서.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중성선에 무슨 접지? 다중접지. 다중접지를 하는 전선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네요? 다중접지 했대요.
여러 번 접지했대요. 여럿이 우리 여러 번 접지했다. 여럿이 접지했다. 우리 우리 여럿이 모이면 다구리 나온다 그랬네요. 다구리. 그래서 우리 누구? 다구리배 0.92배. 답 몇 번? 2번 되겠네. 자, 5번은 고압용 SCR. SCR이 우리 누구예요?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 일명 누구예요? 정유기 얘기하는 거죠. 실리콘 정유기. SCR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니에요? SCR 누가 나왔어요? 정유기가 나왔네요. 정유기. SCR 정유기에 우리 누구?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직류측 얼마냐? SCR이든 수은 정유기든 회전 변류기든 정유기들 나오고 우리 최대 시험 전압 물어보면 몇 배? 한 배. 나 자신이라 그랬죠. 답 몇 번? 1번 되겠네. 1번.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우리 절연에 관련된 내용,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9번부터가 이제 우리 누구야? 접지에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할 거야. 접지. 자, 예전에는 2020년까지는 접지에 대한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왔다 그랬죠. 무조건 한두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는 게 접지인데, 자, 그때는 우리 접지가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1종, 2종, 3종, 우리 누구 특3종 네 가지 접지가 있고 각각에 대한 접지선 굵기, 접지 저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1종 접지 대상물이 뭔지, 2종 접지 대상물이 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엄청 많았고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예외 규정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이런 명칭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아예 싹 없어지고 접지가 다 뭐로 바뀌었다? 접지 공사라고 얘기 많이 했던 것들이 우리 누구 이제 접지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접지 시스템. 이제 우리 미래는 뭐로 간다? 시스템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지 시스템으로 바뀌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좀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 다 바뀐 내용들이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올 거다. 왜? 얘네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파트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이제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접지 시스템은 첫 번째 접지 시스템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로 이렇게 우리 누구 구분을 질 수가 있더라. 그럼 세 가지죠. 우리 항상 세 가지면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아닌 걸 찾으시게 참 많이 나와요. 항상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세 가지 이상이면 아닌 걸 찾으시오,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러고 엄청 잘 내요. 기억 한번 해두세요. 접지 시스템은 구분할 때 세 가지, 개통, 보호, 필의 시스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은 종류에는 접지 시스템의 종류에는 혼자 하는 단독 접지, 같이 하는 공통 접지, 전체 다 묶어주는 통합 접지라는 게 있더라.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세 가지 누구? 단독, 공통, 통합 세 가지가 있더라. 요것도 세 가지니까 아닌 걸 찾으시고 요것도 만들 수 있겠네. 맞아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뒤에 제가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뭐 요런 우리도 설비들이 있더라. 한번 참고만 해두시고 네 번째 접지극은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접지극은 반드시 누구를 접지도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접지도체를 사용해서 어디다 연결해준다? 주 접지단자에 연결을 시켜줘라. 그래서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해서 어디다? 주 접지단자에 연결을 시켜주더라. 여기서 우리 볼 거는 우리 얘네들은 좀 나중에 문제들 만들기 참 좋을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우리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세 가지,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있다 그랬죠. 자 얘네들은 한번 여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단독 접지는 특고합은 특고합대로, 고합은 고합대로, 저합은 저합대로, 필회는 필회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다 별도로 단독으로 혼자 접지한 걸 단독 접지라 그래요. 자 공통 접지 그러면 공통 접지는 전력선, 저합, 고합, 특고합 세 개를 공통으로 묶은 거 이렇게 얘네들을 우리 뭐 했다? 묶었어 이렇게. 자 묶어서 말 그대로 공통으로 이렇게 우리 전력선들을 묶어서 접지해 주는 걸 누구? 공통 접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필회랑 우리 누구 통신은 따로 별도로 좀 나눠 놓고 통합 접지라는 건 이 전체를 다 묶은 거 얘네 우리 5개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접지하는 걸 누구? 통합 접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연결했어요.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접지해 주는 걸 누구다? 통합 접지. 단독은 혼자, 공통은 전력선끼리, 통합은 전체 우리 누구 설비 다. 아시겠나요? 자,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접지들이 있구나.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요게 이제 우리 구성. 요게 우리 누구?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접지 시스템의 우리 구성 한번 보면 접지극 1번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접지극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우리가 접지극은 크게 두 가지 접지 우리 많이 쓰는 게 접지봉하고 접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접지판. 우리 접지봉은 동봉으로
동으로 만든 건데 길이가 한 0.9m 거의 1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봉을 써요. 그래서 땅속에다 묻고 여기다 접지선 우리 연결하게끔. 이제 접지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매일 썼었는데 이제 요거를 명칭을 접지도체로 바꿔야 돼. 이제 앞으로 접지도체. 요게 누구 얘기한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접지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지선. 그래서 이런 접지봉을 이용하든 아니면 접지판은 가로 세로 한 30cm 동판이에요. 가로 세로 30cm 동판. 여기다 이렇게 접지도체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이용한다? 접지극으로. 그래서 땅속에 묻어주는 건 누굴 묻는다? 접지극을 묻어줘요. 그래서 땅속에 묻는 얘가 누구다? 접지극. 그러면 요 접지극은 누구랑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우리 누구? 3번이 주접지단자예요. 얘가 이제 우리 누구다? 주접지단자. 접지단자하고 접지극은 누구로서 연결해준다? 접지도체로. 예전 명칭 접지선. 그래서 접지도체를 가지고 접지극은 아까 그래서 바로 위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통해 어디다 연결한다? 주접지단자에 연결해준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접지극과 주접지단자, 접지단자를 연결해주는 요 선, 요 도체, 얘가 누구구나? 접지도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접지극, 우리 얘가 접지극, 얘는 누구? 접지도체, 접지선. 그 다음 얘가 우리 누구? 접지단자. 이제 접지를 연결해주는 각 우리 누구? 단자에다 연결해주는 접지단자, 주접지단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M이라고 일부러 표시해놨는데 모타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모타 전동기가 있대요. 그러면 모타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모타 전동기는 돌아가면서 우리 일을 하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든 전동기든 얘네들 만약에 전기가 누전이 생기면 코일에서 전기 누전이 생기면 요 외암에 이제 전기가 뭐 할 수 있다? 외암에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취업을 하면 자격증을 따고 내가 취업을 하면 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 전기 과장이든 주임이든 선임을 걸어요. 내가 전기 책임자로서 걸라고 그러면 내 자격증을 걸기 전에 의무적으로 어딜 가냐? 한국 우리 누구 전기기술인협회를 가요. 전기기술인협회 가서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안전교육 받을 때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사고예요. 현장에서. 기계기구 외암 껍데기에 누전에 의한 전기가 우리 누구? 외암 껍데기에 우리 존재를 해요. 모타든 변압기든. 그래서 누전에 의해서 이런 외암 껍데기에 전위가 우리 형성이 되면 내가 무의식 중에 모르고 전기를 만지는 순간 그 외암 껍데기를 만지는 순간 전기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내가 감전사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이런 안전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전동기나 변압기 이런 기계기구들은 외암에 뭐 할 수 있다? 전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누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런 외암, 껍데기, 요런 우리 누구 도체들 우리가 노출 도전성 우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출되면 우리 누구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들, 노출돼 있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 누전에 의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들, 노출 도전성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동기 우리 모타 있으면 얘가 외암을 다 뭐 해줘라? 접지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껍데기를 왜? 전기가 만약에 외암에 우리 누구? 요 껍데기에 전위가 형성이 되면 접지선 타고 다 대지로 빠져나가라고. 외암을 이렇게 접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접지선을 연결해서. 그러면 같은 개념이에요. 전동기 모타 또는 변압기 외암을 접지를 해줘라. 어디다가? 접지 단자에다 연결해서 접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기계기구 외암과 접지 단자를 연결해주는 요 선은 우리가 접지선이다, 접지도체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한다? 보도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접지극과 접지단자를 연결해주는 얘는 누구? 접지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기기기구 외암과 접지단자를 연결해주는 얘는 무슨 도체? 보호도체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차이점. 그래서 보호도체를 거쳐서 이제 접지도체 거쳐서 뭐 한다?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기구 외암과 접지단자 연결해주는 건 보호도체. 접지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해주는 건 무슨 도체? 접지도체. 나중에 얘네들 굵기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4번 얘가 누구다? 외암과 접지단자 연결해주는 게 보호도체구나. 그 다음에 요 외암에 전기 통할 수 있겠구나. 요 전기 통할 수 있는 외암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노출 도전성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구나. 앞으로 노출 도전성 부분 그러면 누구다? 외암,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들. 자, 6번째 6번은 누구래요? 등전이 본딩 용도체라 그러죠. 6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등전이래요. 등전이. 나중에 이제 자기약 또는 뭐 우리 기기, 회로 뭐 이런 과목들 가면 전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전위. 전기의 위치 에너지. 전기의 위치 에너지 일명 얘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그래서 우리 전위, 전압 또는 전위차 우리가 같은 편으로 많이 써요. 같은 편으로 많이 쓰고 전기 위치 에너지인데 등전이라는 건 누구냐? 전기의 위치 에너지를 같을 등자죠.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압을 같이 똑같이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을 우리 전위의 전압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선, 연결해주는 거, 연결해주는 걸 우리 붙여주는 걸 우리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도체는 얘하고 접지단자하고 이 접지단자하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똑같도록 등전위를 만들기 위해서 등전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본딩용 도체, 등전위 본딩용 도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요거하고 얘하고 직접 접지단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건 주 등전위 본딩용 도체고, 자 요거 얘하고 얘는 지금 다이렉트로 우리 접지단자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하고 노출 도전성 부분, 일명 외암, 얘하고 연결돼서 보호도체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접지단자 연결해야 되는데 하나 거쳐서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 등전위 본딩용 주 등전위 본딩용 도체라고 안 하고 하나 거쳐서 오는 거를 우리가 보조 등전위 본딩용 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접지단자와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건 주 등전위 본딩용 도체. 한번 거쳐서 들어오면 얘는 누구다? 보조 등전위 본딩용 도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등전위 전위를 맞춰준다는 얘기는 전위가 맞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생기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우리 낮은 차이가 생기면 항상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요. 전위차가 만들어지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전기가 통해요. 얘가 전위가 높고 얘가 낮으면 이쪽에서 나중에 접지선 타고 거꾸로 흘러가고 얘가 높고 얘가 낮으면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 전기가 서로 우리 통하지 않도록 사고 전류가 나오면 대지로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위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서로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등전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접지단자와 연결되면 우리 주 등전위 본딩 한번 거치면 보조 등전위 본딩 도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전위 맞춰주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8번째는 얘는 금속재 수도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철골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철근, 우리 건물 질 때, 이런 것들. 그래서 개통 도전성 부분, 전기가 우리 통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 구성, 한번 명칭들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5번째는 접지극에 대해서, 접지극을 매설할 때, 여기 접지극을 매설해 주는데, 기본적인 접지극 매설 깊이는 0.75m, 대지로부터 얼마? 0.75m 깊이에 매설해줘라. 접지극은 지하 75cm, 0.75m 이상 깊이에 매설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접지선을 매설했을 때는 사람이 만약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사람이 만질 우려가 있으면 합성수지관이나 몰드로 덮어줘야 돼요. 합성수지관이나 몰드로 덮는 깊이는 지하 75cm, 0.75m부터 지상 몇 메다까지? 2m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접지선은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두께가 얼마? 2mm 미만짜리 2mm 미만 합성수지관이나 2mm 이상 넘어가는 거, 2mm 미만은 제외, 2mm 넘어가는 거 또는 우리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우리 강도를 가지는 몰드. 그래서 합성수지나 몰드로 항상 덮어줘라. 지하 75cm, 지상 2m까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접질했을 때 요 지지물이 만약에 철줄이에요. 쇠로 만든 철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요 지지물이 우리 철주다. 아니면 철주일 수도 있고, 요 밑에 이런 우리 정류장이라는 표지판이 있대요. 금속재 정류장. 금속재로 된 이런 금속재 이런 우리 표지가 있으면 사고전류, 고장전류가 대지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금속체들이 있으면 요 사고전류가 금속체로 우리 뭐 할 수 있다? 유도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전류, 사고전류가 옆으로 유도되거나 이렇게 우리 넘어가지 않도록 이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이격시켜주는 게 기본적으로, 자, 기본 이격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이격시켜라? 1m 이상 이격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1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1m 이상 이격 못 시킬 때는 또 하나 전제 조건. 그 금속체 제일 밑면에서 몇 cm? 30cm 이상 깊이 매설을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줘야 돼. 밑면에서 30cm 이상 깊이 매설을 해주든 아니면 1m 이상 떨어뜨려서 우리 접지극을 매설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 접지선은 우리 철주, 기타 금속체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철주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메다? 1m 이상 떼서 매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밑면에서 30cm 또는 1m 이상 띄어서 항상 매설을 해줘야 되더라. 기억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도 접지극 매설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그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그냥 잠깐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예상 문제예요. 여태까지 나온 적 없는 예상 문제들. 접지 시스템을 구분할 때 포함되지 않는 거, 접지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접지 시스템은 세 가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요 시스템 접지 있다 그랬죠. 아닌 게 몇 번? 3번 되겠네요. 자, 2번은 접지 시스템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래요. 종류는 세 가지. 단독, 공통, 통합 세 가지 있다 그랬나요? 단독, 공통, 통합 빼니까 3번 되겠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은 접지 시스템에서 접지극과 주 접지단자는 무엇으로 연결하니요? 접지극하고, 자, 그 다음에 접지단자. 자,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거, 요 중간에 연결해주는 요 선, 접지선. 예전 명칭은 접지선, 지금은 접지도체라 그랬죠. 접지도체. 접지도체를 통해서 접지극과 접지단자를 연결해주더라. 맞아요. 답 1번 되겠네요. 4번 접지극을 매설 시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깊이로 매설해주니요? 아까 요거 접지극을 매설할 때는 자, 우리 대지로부터 얼마 0.75m 75cm 이상 우리 매설해주라 그랬나요? 답 2번 되겠네. 0.75m 이상 깊이 매설해줘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간단하게 좀 나온 내용들 한번 확인을 했고,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죠.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 땅속에다 내가 자, 이렇게 우리 두고 땅속에다 접지극을 이렇게 매설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우리 금속재 수도관이 지나가요. 금속재 수도관이 지나가면 굳이 접지극 연결할 필요 없이 이 수도관에다 접지선 연결해주면, 접지도체 연결해주면 이 수도관이 접지극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접지극 역할을. 그러면 금속재 수도관을 내가 만약에 접지극으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이런 조건을 따라라. 근데 다 보면 좀 우리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갈까요? 자, 얘는 제가 아예 그냥 여기다 정리를 드리죠.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첫 번째 무조건 이 공사는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 공사만 해줘야 돼요. 무조건 전선은 누구만 써라? 케이블만 사용한 케이블 공사 해주고, 그때 저항값은 3옴 이하가 돼야 돼. 수도관을 우리 누구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기본 우리 저항은 3옴 이하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전기 저항이 얼마? 3옴 이하면 접지극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2옴 이하 나오는 전제 조건은 잠깐 제낄 거예요. 왜? 요 기준이 있는데 그림 이만큼 그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무리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한번 보시죠. 수도관은 케이블 공사하고 3옴 이하 우리 저항이 나와야지만 접지극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건물, 철골 같은 거, 철골 일명 우리 누구 금속재. 아까 수도관이 아니라 건물 철골 H빔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금속재를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뭐 하겠다? 도체잖아요. 얘네를 접지극으로 이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접지극을 우리 누구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얘네 철골이나 얘네 우리 금속재, 우리 철근 콘크리트, 철근 같은 데다가 접지선을 연결해서 얘를 접지극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저항값이 얼마? 2옴 이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철골이나 기타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이용할 때 수도관이 아닌 걔네들은 2옴 이하 값이 전기저항에 나오면 접지극으로 이용이 가능하더라. 확인 한번 해두시죠. 자, 수용과 우리 누구 전기 수용과 접지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수용과 인입구에다 추가로 접지해 주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얘는 수용과 인입구 부분에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 우리 전선로에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에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이제 접지 공사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수용과 인입구에 추가로 접지할 때는 얘는 수도관이든 철골이든 다 필요 없어요. 앞에는 수도관은 3옴, 철골은 2옴이었죠. 근데 수용과 우리 집 입구에다 추가 접지하는 거는 우리 수도관이건 철골이건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다 몇 옴? 3옴이에요. 무조건 우리 철골이든 우리 누구 철근이든 수도관이든 수용과 인입구 무조건 몇 옴? 3옴이야. 자, 그 다음에 그때 접지도체 굵기는 얼마? 60K 이상은 돼야 되겠다. 두 가지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 우리 누구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자주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온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등 요거 우리 저압 수용 장소 접지. 요거는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 저압도 접지하면은 그때 나와요. 요 TNCS
TN 우리 누구 C방식 TNS, TNCS가 어떤 건지 그때 되면 우리 누구 접지에 대한 것들 좀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중성선 우리 겸용 도체 PN이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PN 도체 고정 전기 설비에만 어디에만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을 하고 단면적은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 하며 그 계통에 우리 최고 전압에 대해 절연이 돼야 된다. 항상 절연이 돼 있어야 된다. 참고 정도 해두세요. 확인 한번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 가지고 우리 누구 몇 개 안 되지만 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 접지공사에 접지고로 사용하는 수도관. 수도관을 접지할 때 접지 저항값은 수도관 나오면 몇 옴? 3옴. 철골 나오면 2옴이라 그랬죠. 수도관은 3옴. 2번 금속재 수도관로 밑줄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에 우리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지선 시설 방법은 어느 것에 준해서 시설해 주니요? 수도관이나 우리 철골 이런 데다 접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전선은 케이블만 사용을 해줘라.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 4번 되겠네요.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의 외암에 실시하는 접지 공사의 접지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철골의 전기 저항의 최대값은 얼마니에요? 철골에다가 우리 접지하겠다 그러면 수도관은 3, 철골은 2옴이라 그랬나요? 2옴 1번 되겠네. 1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한번 몇 문제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본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간단하게 그냥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볼까요? 접지도체래요. 접지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접지단자하고 접지극. 요거 연결해주는 얘가 접지도체라 그랬죠. 요 접지도체에 대한 내용들. 자, 우리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서는 얘네 굵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누구 출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 항상 우리 우리 접지선의 굵기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요것도 우리 굵기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접지도체 단면적 굵기는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당연히 사고 전류를 안전하게 빼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고장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어야 되고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특고압이나 고압용은 굵기가 얼마? 6스퀘어 이상은 돼야 되더라. 고압이나 특고압은 접지도체 굵기가 6스퀘어 이상. 중성점 접지용 도체죠.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말 없으면 얼마? 16스퀘어. 중성점 접지도체는 말 없으면 16. 근데 16이 아니라 6스퀘어가 되는 경우 접지용 도체가 6스퀘어 이하, 우리 누구 이상이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7kV 이하거나 사용전압이 7kV 이하 아래거나 또는 사용전압이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설로 다만 중성선에 무슨 접지? 다중접지란 곳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우리 두고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 그러니까 자동 차단장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말 없으면 16스퀘어인데 6스퀘어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7kV 이하 쓸 거냐 아니면 25kV 이하면서 다중접지하고 거기에 2초 이내 자동 차단하는 자동 차단장치가 달려있냐. 요 말이 내 눈에 보이면 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얼마? 6스퀘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 말이 없으면 16이고. 아시겠어요? 접지도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지도체 단면적은 자,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를 통해 우리 고장전류가 크게 흐를 염료가 별로 없대요. 자, 그럴 때는 접지도체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접지도체로 구리를 이용할 때는 굵기 6스퀘어 하면 되고 우리 누구 철제, 금속제 그냥 철선을 이용한대요. 우리 구리도체가 아니라 철선을 이용할 땐 50스퀘어 우리 누구 이상이면 되더라. 앞으로 접지 쪽에 나와가지고 철제 나왔다. 철제 나오면 무조건 우리 누구 50스퀘어. 철선, 금속선 요거 나오면 다 몇 스퀘어? 50스퀘어. 다음 접지도체 우리 PLA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에 접지도체 PLA 시스템이 접지되면 그때는 몇 스퀘어다? 16스퀘어 되겠다. 요 말이 붙고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을 경우에 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때는 6, PLA 시스템이 접속되면 16. 자, 그 다음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재 외암 등의 적지 시스템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는 뭐한대요? 이동해서 쓴대요. 내가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자, 우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재 외암은 고압이나 특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중성점 접지용 도체 굵기가 얼마? 10스퀘어 이상은 돼야 돼요. 10스퀘어 이상. 10스퀘어 이상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전선,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클로로프렌 캡타일 케이블 3종 또는 4종 또는 클로로 셀포네이트 우리 폴리에틸렌 캡타일 케이블 명칭도 참 우리 어려워요. 얘도 우리 3종하고 4종만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심 캡타일 케이블에 우리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 얘들을 이용해서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상은 돼야 되더라.
그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선의 종류 아닌 거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확인은 한번 해둘 필요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이 아니라 누구? 저압전로. 저압전로의 전기 설비용에 사용되는 접지도체는 자, 이때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입 케이블로서 전선이 얼마? 0.75 땡75 스키야. 그래서 다심 코드, 다심 캡타입 케이블하고 굵기 나오는 게 얘가 참 많이 나와요. 얼마? 땡75 스키 0.75. 그 다음에 이게 유연성이 있는 연동 연선일 때. 단선은 한 가닥이지만 연선은 여러 가닥 들어간 거죠. 연동선은 부드러운 전선, 잘 구부러지는 전선을 얘기를 해요. 연동 연선일 경우에는 1.5 스키야 이상이 되더라.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그 다음 보호도체래요. 보호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전동기 모터가 있으면 요거 외암과 우리 누구 접지단자 있으면 외암하고 접지단자 연결해주는 얘가 보호도체라 그랬죠. 아까 요거하고 우리 누구 접지구 연결해주는 얘는 누구라 그랬고 접지도체라 그랬고 맞아요. 보호도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도체. 저는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 외암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런 전제 조건이 붙을 거예요. 항상 붙어서 이렇게 우리 문제 출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요 기준을 따라가니까. 자, 그러면 자, 얘네 우리 전제 조건 하에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경우, 보호되는 경우에는 구리도체는 2.5 스키야 이상. 그 도체 굵기가.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알루미늄은 얼마? 16 스키야 이상. 자, 알루미늄 도체는 앞으로 여기 접지 시스템 쪽에 나오는 알루미늄 도체는 거의 다 얼마? 16이에요. 무조건 철제, 금속체, 우리 누구 철제, 철선 나오면은 누구? 50이라 그랬죠. 알루미늄 나오면 거의 얼마? 16이에요, 16.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픽스해놓고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보호가 되면 2.5인데 보호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요거보다 한 치수 위에 얼마? 4스키야. 그래서 2.5보다 바로 우리 누구 위치수가 얼마다? 4스키야예요. 그래서 2.5 우리 누구 보호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4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다음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거는 참고 한번 해두시면 되고. 자, 보호도체를 이제 뭐 한대요? 보강을 해주겠대요. 보호도체를 얘를 보강을 해주려고 그러면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도체는 이게 무슨 얘기냐?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보호도체는 전도성 우리 경로로 사용되면 안 된다. 전류를 통하는 무슨 얘기냐? 얘는 사고 발생하면 사고 전류를 빼줄 우리 용도지 평상시에 내가 전기를 넣어주는 이런 우리 전기 용도 우리 상전선으로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넣어줘서 쓰는 이런 우리 전류를 전도성 경로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기다 전기 넣어주고 우리 흐르게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기 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10mA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이 전동기 모터, 전동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 누구 얘 외암하고 지금 누구하고 접지단자하고 연결해주는 이 보호도체가 있으면 여기에 평상시 얼마 10mA 이상의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대요. 이상의 전류가 평상시 그냥 흐른대요. 그러면 원래는 안 흐르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때는 보강을 해줄 때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구리도체 얼마 10스키야 이상으로 우리 보강을 좀 해주고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에 이때는 우리 누구? 이때도 얼마? 10스키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강을 해줄 때는 구리도체는 얼마로? 10스키야 이상으로 좀 두껍게 보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우리 무조건 얼마라 그랬어요? 16이라 그랬잖아요. 알루미늄 무조건 얼마? 16.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호도체와 우리 개통도체를 겸용으로 하는 겸용도체. 우리 보호도체하고 겸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저 겸용도체 종류에는 세 가지. 중성선과 겸용을 해주는 PN. PE 얘가 우리 누구다? 보호도체 약자예요. 보호도체 누구 N상 중성선과 연결해주는 거. 상도체와 겸용해주는 거. 여기 로드 상전선과 연결해주는 거. P가 우리 누구? 보호도체라 그랬죠. 그래서 상도체와 겸용해주는 게 PL. 중간도체와 겸용해주는 건 PM. 앞에서 우리 세 가지 한번 했었네요. PN 중성선과 PL 우리 상도체와 그다음 PM 중간도체와 겸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겸용도체들. 그다음 겸용도체는 고정된 설비에만 설치를 해줘라. 우리 겸용도체는 이동식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고정 설비에만 사용을 해주고 단면적은 구리는 10스키야. 구리선 10스키야. 알루미늄은 우리 얼마? 다 16이라고 그랬죠. 알루미늄 16 이상. 중성선과 우리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전기 설비의 무슨 측? 부하 측에 시설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하 측이 아닌 무슨 측? 전원 측에다 시설해주라는 얘기예요. 전원 측에.
다음 폭발성 우리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 폭발성 우리도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은 무조건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다른 거하고 겸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겸용도체 쓰지 말고 무조건 전용도체만 시설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압기 중성점 우리 접지저항값 요거는 예전에도 있던 내용인데 자,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할 때 접지저항값은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 또는 300 또는 600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일선지락전류 거의 주어질 거예요. 일선지락전류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150 나누기 일선지락전류 해주면 요 중성점 접지저항값이 나와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150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초 넘고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때는 150이 아니라 얼마? 300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요 전제 조건이 붙으면 300 넣고 300 나누기 일선지락 전류에서 저항값 구하라는 얘기고 1초 이내에 고압 또는 우리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되어 있대요. 2초 이내가 아니라 몇 초?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되어 있다. 그러면 1초 이내면 300도 아니라 얼마? 600V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600 나누기 일선지락 전류 해주면 걔가 저항값이 된다. 말 없으면 150.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되어 있다. 300.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되어 있다. 600. 그래서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 요 조건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 한번 해줄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전류의 일선 지락 전류는 실측값, 실제로 측정한 값에 우리 의하고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얘네들 한번 보고 뭐 문제 몇 개 없으니까 한 세 문제인가? 제가 우리 그냥 몇 개만 우리 누구 실었으니까 그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시죠.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는 자, 우리 고압, 특고압과 우리 저압 전기설비 접지극이 서로 근접해 있대요. 고압이나 특고압하고 누구하고 저압하고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근접해 있대요. 그러면 항상 우리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유도될 수 있다 그랬죠. 근접한 시설이 되어 있는 변연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 할 수 있다? 공통접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공통은 저압, 고압, 특고압 다 묶을 수 있다 그랬죠. 묶는 게 공통이라 그랬네요. 자,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우리 접지저항 형성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접지극을 상호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우리 접지저항 값이 있고, 자, 얘도 우리 접지저항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접지저항 값이 요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얘네 우리 누구 뭐 한다? 유도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해라? 그냥 상호 접속해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우리 공통접지를 잡아주라는 얘기, 공통접지. 두 번째는 접지 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다음 표에서 요건 접지 시스템에서 고압이나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 전압이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전압 이 전압을 넘어가면 안 된대요. 초과해서는 안 된대. 앞에 우리 누구 표 주어지는 거 이 전압 넘어가면 안 되더라. 한번 볼까요? 고압 계통에서 우리 누구 지락 고장 시간이 5초보다 우리도 길어지는 경우 우리 지락 고장이 우리 5초 이상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고장 시간이 5초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기 우리 선간전압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쓰는 선간전압에다 얼마? 250V 선간전압 플러스 250V 한 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압 측에 우리 누구 고장 시간이 지락 전류가 빠져나오는 고장 시간이 지락 시간이 5초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간전압 플러스 250V 넘어가면 안 된다. 대신 5초 이내 우리 누구 5초 이내에 동작을 할 땐 우리 지락 고장 시간이 5초 이내 짧을 때는 그때는 선간전압이 얼마? 플러스 1200V 한 전압 요 전압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 정도 해두시죠. 요 전압 갖고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초 우리 누구 넘어갔냐? 5초 이내냐? 5초 이하냐?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통과 통합접지에 대한 내용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한번 본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요거 한 세 문제만 한번 볼까요? 그냥 예제 문제로 요런 거 그냥 요런 거 나올 수 있구나. 나머지 추가적인 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은 문제 나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뭐 이런 자료 같은 거는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험에 도움 우리 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지원 사격 해드릴 거니까 너무 우리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면 접지도체 큰 고정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이런 전제조건 붙는다 그랬죠. 접지도체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접지도체 단면적은 구리도체인 경우, 무슨 도체? 구리도체인 경우 몇 스케 이상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큰 우리 고장전류가 우리 누구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라고 이렇게 했죠. 이런 조건이 항상 문제는 붙여서 나와야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리도체인 경우는 몇 스케야? 6스케라 그랬나요? 6스케야 몇 번? 3번 되겠네, 3번. 2번은 접지도체 필의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접지도체 누가? 필의 시스템이 우리 누구 접속이 됐대요. 된 경우 접지도체 단면적은 또 무슨 도체? 구리도체인 경우. 자, 몇 스케 이상이어야 되니요? 이번에는 접지도체 누구? 필의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래요. 맞아요. 필의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구리도체면 얼마? 16스케 이상이면 된다 그랬나요? 16스케 이상. 이것도 몇 번? 3번 되겠네. 자, 세 번째.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우리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고, 그래서 얘도 이런 전제 조건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붙여놓고. 그 다음에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 기계적 손상에 대해 뭐 한대요? 보호가 되는 경우, 구리도체 단면적은 최소 몇 스케 이상이네요. 자, 그러면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한 외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전제 조건 붙여놓고, 그 다음에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래요.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때 무슨 도체? 구리도체는 굵기 얼마? 2.5스케 되겠네. 맞아요. 2.5스케야 몇 번? 1번. 그래서 항상 이런 명칭들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전제 조건 붙여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우리 우리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이라 또 많은 거를 하면 또 머리 아파질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만 우리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접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우리 많이 이제 우리 만들어질 예정이고, 앞으로 요게 우리 전체적으로 다 바뀐 내용들이니까 바뀐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바뀌었다. 더 많아요. 더 많지만 기본 요 정도만 한번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요 정도만 보고 가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과 한번 비교하고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접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접지 시스템까지 관련된 내용들 우리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시험 볼 때 항상 우리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추가 자료 우리 제공을 해드릴 거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도움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우리 정리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